자, 전문 증거 뭐냐? 사실 인정의 기초가 되는 경험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법정에 나와서 판사님 앞에서 법원에 보고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고 서면이랑 타인의 진술을 매개체로 해서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되는 증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B가 살해를 당합니다. 그리고 전날 B가 어떤 아침에 변사체로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전날 A가 뭐 을이라는 사람이 또 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면 을은 A가 이 집에 들어가는 걸 봤고 병은 이 집에서 A가 나가는 것을 봤다라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리고 뭐 식칼이 발견됐습니다. 여기 뭐 지문이 묻은 A의 지문이 묻은 이렇게 뭐 이 정도의 증거관계라고 할게요. 자, 을은 A가 들어가는 것을 B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단 말이죠. 살해로 추정되는 시각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을이 법정에 나와서 을이 법정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 저는 전날 이만저만한 시각에 A가 B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라고 직접 얘기하면 이거는 원본 진술이에요. 그죠? 원본 증거. 그죠? 판사 앞에 전달되는 과정에 어떤 매개체도 없어요. 을이 직접 나가서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을이 이렇게 합니다. 병에게 얘기합니다. 야, B가 죽었다며. 근데, 야, 전날 A가 B의 집에 들어가는 걸 내가 봤어라고 병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을은 행방불명이 됐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그냥 극단적으로. 그래서 병이 대신 나가서 판사 면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듣기로, 을이 A가 B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본인에게 이야기를 해줘서 제가 오늘 판사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이거는, 을이 사실은 판사님 앞에 가서 할 수 있었던 진술을 병을 매개체로 해서 진술한 거죠. 이런 겁니다. 그래서, 혹은, 을이 일기장에 적습니다. 일기장에 을이, 나는, 어디 가다가 A가 몇 시에 내가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A가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라고 하면서 일기장에 A가 그러면서 B의 집에 들어가더라고 하는 일기장에 적었다 칩시다. 그죠? 이런 게 뭐 증거로 제출됐다고 하면 우리 일기장에 이 말을 판사에게 직접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본인의 일기장에 적은 것이죠. 이런 것처럼 뭔가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경험자의 어떤 경험 사실이 간접적으로 보고 또는 진술되는 것을 우리는 전문 증거라고 합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판사 면전에서 직접 증거조사가 어려운 거죠. 그죠? 경험한 자가 직접 나와서 진술하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판사 면전에 보고된다면, 와전되거나 오염되거나, 그죠? 사실과 다르게, 진술되었다라고 하는 걸, 이런 건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판사가 자유롭게 어떤 증거로서의 가치를 판단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전문 법칙인데요.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전문 증거에는 서류로 된 것도 있고 진술로 된 것도 있어요. 방금 말한 이거는 뭐죠? 이 일기장은 을이 자기 일기장에다가 A가 B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적었으면 이건 전문 서류예요. 이건 전문 서류고 병이 을로부터 들어가지고 법정에 나서 진술하면 병이 하는 말은 그죠? 전문 진술입니다. 전문 진술 아시겠죠? 그래서 전문 서류와 전문 진술이 있습니다. 볼게요. 진술서는 직접 경험자가 경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한 거예요. 일기장, 대표적인 게. 일기장. 그리고 아니면 뭐 의사의 진단서라든가 참고인의 본인이 작성한 진술서. 본인이 직접 작성한 거예요. 판사한테 직접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진술 녹취서나 진술 조서. 대표적으로 뭐 수사기관에서 작성하는 어떤 목격자의 진술 조서 이런 것도 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거지. 그리고 그 조서가 보고되는 거잖아요. 법원에. 제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역시 모두 직접 경험자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을 타인이 서면에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 서류입니다. 진술서, 진술 녹취서, 진술 조서 이런 모든 것들. 그리고 피의자 신문 조서 뭐 이런 거 다. 그죠? 어떤 문서화 되면